자, 이제 7강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건축법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번 보면은 다음 가로 안에 적당한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그렇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여기에 건물이 이거 하나 동을 연면적이죠. 둘이 합친 연면적 합계랍니다. 이것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어도 여기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이거 아닙니까?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그래서 264 공장은 3000 그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32번 보면은 다음 중 건축법상의 건축선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의 건축물은 건축하는 선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건축선이 맞죠? 그 다음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이 정하면 대개 4m 인선 범위에서 따로 지정한 걸 지정건축선이라는 겁니다. 건축물과 담장 및 지표의 아래 부분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세요. 지표 아래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표 아래 부분은 통행이 지정이 없잖아요. 우리가 담장 같은 경우도 지하 같은 경우도 자 지하상가 들어가면 지표 넘어서 건축선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틀렸고 도로면부터 4.5m 이하는 넘을 수가 없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4m 이상 도로면 여기가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기는 건축물을 넘을 수 없어요. 근데 지표화는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통과 높이가 도로면부터 4.5m 우리 자동차 통과 높이죠. 여기는 넘을 수 없지만 이 위에는 가능하다 이 소리랑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정답 자체가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지표화에는 가능하다.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133번 다음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건축물은 고정, 지키는 고정하중, 적재, 쌓는 하중, 적설, 눈의 하중, 풍압, 바람의 하중, 지진, 그 밖에 진동, 충격에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 맞죠? 국토교통부는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설계의 주요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바닥면적 7,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용 승인 즉시 건축물의 지진 발생 시에 제도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분명히 틀렸네요. 그렇죠? 왜 그런 말을 쓸 수 있느냐?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진에 관해서는 좀 높습니다. 16층. 이제 앞으로도 강화시키겠지만 바로 5,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134번 다음 중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에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그 밖에 소화 설비 및 대지 안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의미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 세대 등의 간의 소음 방지를 위한 국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바닥을 설치해야 한다. 바로 맞죠. 그 다음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위원회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의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프리겐딩 구조 맞죠? 모든 건축물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을 설치하고 피난 대피 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한 틀렸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은요.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 또는 준초고층 건축물 그래야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러면은 30개층마다 자 30개층마다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든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다음 35번. 다음 괄원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비율. 자, 그래서 우리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비율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 면적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정답 1번. 다음 136번. 다음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그렇습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당연히 지정 공고하는 거 맞죠. 2번. 자, 시장문국청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 맞죠? 같은 대지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장이나 관시, 시장군수가 아니다는 꼭 아셔야 되겠죠? 가로구역의 높이를 특별시 관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맞죠?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에 건축하는 건축 높이는 1조로 확보해서 원칙적으로 정북방향으로부터 정남에는 정북방향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여기가 있다. 여기가 태양이 이쪽에 있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일정 거리를 띄우는 거예요. 일정 거리를. 그러면 이 자체가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알고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북방향부터 띄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7번. 우리가 이제 설비 중에서 승강기와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건축법령상 승용 승강기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알맞게 짝지어진 것. 그렇습니다. 승용 승강기. 승용 승강기는요, 어떻게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보면, 기본적으로 6층 이상이거나, 가 아니라, 으로서, 6층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승용승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6층까지 바닥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다면, 알겠죠? 그때는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6층이고 2000이니까 2번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 우리가 138번. 다음은 건축법상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그렇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은 지능형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건축 인증을 실시하는 국토장관을 실시하는 맞습니다. 그럼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것도 맞죠. 네, 지능형 건축 인증받는 자는 기관의 인증을 신청을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왔을 때 봐요. 적용을 완화시킵니다. 85%. 그럼 100% 적용할 걸 갖다 80%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완화시키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은 100분의 115%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완화가 됩니다. 완화가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자, 완화된다.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139번을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다음은 건축법상 감독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1번 국토교통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청의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또는 처분 취소,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맞죠? 이거 특광도를 시도지사죠. 시장군구청에 향한 명령이나 처분에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이나 다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 위반하가 부당하게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 취소 변경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결국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청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장관의 지체 없이 뭐하도록 돼 있다? 보고해야 한다. 누구한테? 국토장관한테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 아셨죠? 자, 그 다음 우리는 국토장관 및 시도자는 건축허가 적법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 지도 점검을 위해서 국토교통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년마다 지도. 자, 우리는 매년 지도 점검이지 5년이 아닙니다. 매년 지도 점검. 그럼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다음 이제 140번 보도록 해 봅시다. 140번 건축법의 마지막입니다. 이 자체가요. 그러면 다음은 건축법상 관리감독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앞의 내용은 똑같은 얘기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 이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를 부과한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 대전소관청이죠.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업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이나 건축물의 공익 유의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그 빈집 소유자의 철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이건 6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자, 대장소관청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직권 후 빈집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정당한 보상해 주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보상을 해준다? 정당한 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사항인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때 건축법에 대한 사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건축법에 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근거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주차장법에 대한 거죠. 주차장법. 자, 그래서 이제 주차장법인데 한번 봅시다. 건축물, 골프 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에게 제공하는 주차장을 뭐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겠죠. 이건 뭐 여기 보니까 뭐 했어요?
여기 그 밖에 수입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했다. 그럼 무슨 주차장?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무슨 주차장? 부설 주차장.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 이거죠. 그러면 자 142번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주차장과 구별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른 거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른 거다 그랬으면 대개 이제 주차장을 할 때 장소에 의한 주차를 갖다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갔을 때 방식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방식에 의한 경우. 자, 그럼 여기는 여기 노상, 노외, 부설, 그럼 이거는 장소에 의한 거 아닙니까? 장소에 의한 분류죠. 근데 이거는 기계식 주차다. 그럼 이거는 방식에 의한 분류 아닙니까? 그래서 기계식 주차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자주식 주차.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라 자주 스스로. 알겠죠?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무슨 주차를 했어요? 자주식 주차다. 이렇게 근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43번을 보면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끼리 연결된 것 그랬습니다. 자,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이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를 두는 거. 자, 그걸 갖다가 주차라고 그러겠죠. 그럼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 그 다음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갖다가 정차 그러는 거죠. 정차.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라는 뜻을 잘 아시면 되겠죠. 주차는 따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는 5분 초과하지 않게 차를 정지시키는 걸 이야기한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4번. 다음 중 주차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 그러는 잘못된 거라는 거네요. 노외 주차장, 도로 외 거죠. 도로 위 노면,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에게 제공된 거 맞죠? 기획 주차장, 자주 주차의 반대로서 기획 주차 장치를 설치한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기획 주차 그랬는데, 자, 당연히 될 수도 있겠죠. 자주식이 아니라 기계식 주차했으면 기획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차 구역이란 자동차 일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 자, 그게 잘못된 얘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차라는 했을 때 그 주차 구역이라는 것은 주차 단위 구역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겠죠. 그럼 주차 구역이라는 건 하나 이상의 주차 단위 구역을 이루어진 걸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얘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 틀렸죠. 이거는 일대라면 주차 단위 구역. 이 주차 단위 구역 여러 있으면 주차 구역 그런 거. 전용 주차 구역이란 경영, 자동차 등의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 구역을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형태에 의해서 가자는 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소형 전용 주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145번 다음 중 주차 환경 개선 지구 지정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지정 관리 계획이죠. 관리 계획.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 아닙니까? 방향, 목표 계획과 관련된 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 보면 우리가 주차 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 구역 및 지정 필요성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주차환경 개선 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주차장의 수급 실태와 이용 특성. 자, 우리가 수급 실태와 이용 특성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연차별 주차장 현황. 자, 우리가 했을 때 연차별 주차장이 아니라 연차별 주차 확충과 재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장단기 주차 그 수요 현황을 갖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차별이 아니라 연차별은 우리가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장난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형태로 쓰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 알 수 있겠고, 다음은 이제 146번 나가도록 해 봅시다. 다음 중 부설 주차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1번 시장구독정자는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설 주차장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개정에 인하여 설치 미달된 기존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 기준에 맞게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권고사항 맞습니다. 그 다음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국토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 계획을 제출하는 맞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는 제공될 수 있지만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도 제공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부설 주차장이란다.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부터 주차용을 받을 수 있다. 맞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다음 147번. 다음 중 부설 주차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본래 기능 유지하는 것. 네, 시장구독정자는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 주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한다. 당연히 그거 원상회복하시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원상회복에 따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당연히 대집행할 수 있죠. 뭐 없어요. 대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차할 때 사람부터 주차용 받을 수 있다는 거 앞에서 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